네, 합니다. 자, 오늘은 442강이고요. 우리 교재는 110쪽, 아니, 178쪽이고, 원본책으로는 110쪽입니다. 자, 그냥 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여기지.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표시를 해놓고서 못 찾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화면이 이러냐? 복희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복희도에 대한 총괄 쪽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설명하는데요. 자, 일단은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역을 뭐라는 변역이다. 역을 뭐 교역이다, 변역이다, 뭐 부력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뭐, 뭐 간이역이다, 뭐 쉽게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역이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변하는 거다. 고정불변이면 주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많이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역이다. 교역은 뭐죠? 교차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하면서 바뀌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A와 B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은 A와 B가 싸우면서 A는 B를 닮고 B는 A를 닮아가요. 그죠? 그런 거 혹시 알아요? 그 얘기 많이 듣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주역의 음유와 양유가 대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배운대요. 그게 쉽게 말하면 교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그러니까 변역과 교역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박역이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박역. 이 두루박자, 우리 석사 박사 이박자를 쓰죠. 원래는 두루박자죠. 두루두루 하는 게 박사인데 박사가 두루두루 안 하고 편협해서 한쪽만 알죠. 다른 쪽 모르죠. 그래서 두루두루 넓힌다. 확대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박역. 확대하는 역이다. 확대해서 더 두루두루 적용되는 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변역이다, 교역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를 이거는 결국은 박역이다. 모든 데에 두루두루 적용된다라는 의미니 이거를 이제 선천도, 복희도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걸 볼 수가 있다. 복희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동쪽, 그러니까 이제 원도의 좌측이죠. 원도 좌측에 있는 하나의 음의 핵은 곧 그거는 서쪽 원도의 우측에 있는 한 개의 양유와 대칭이 되더라. 그러니까 원도에서는 점대칭 같이 이렇게 점대칭이 되잖아. 항상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또 동쪽의 한 변은 본래 양이고 서쪽의 일변, 서쪽은 본래 음이며 동쪽의 음액은 본래 서쪽에서 온 것이고 서쪽의 양액은 도시 모두 다 동쪽에서 온 것이다. 왜냐하면 100% 양육, 100%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결국 반대쪽에서 온 것이다. 천풍국계가 서쪽에 있다고 하는 거는 동쪽에 5개의 양의 획이 온 것이고 지뢰복계가 동쪽에 있다고 하는 서쪽에 5개의 음획이 지나친 것이니 온 것이니 상호간에 박역 서로 두루두루 박역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확대 해석을 해서 서로 두루두루 바뀌어서 완성이 된 것이다. 역의 변화가 비록 다반 여러 개는 있으나 그러나 이게 바로 일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뭐 여기서 얘기는 뭐 잠깐 공유 끄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도에서 딱 하면은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여기는 양, 오른쪽은 음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천풍국객은 여기 있단 말이죠. 언뜻 보면은 양요가 5개야. 음요가 1개밖에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양요가 5개니까 왼쪽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즉, 우측에 있다는 거죠. 천풍국계가. 그러면 과연 이걸 5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왼쪽에도 영향이 준 거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이제 논리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뢰복계도 마찬가지죠. 지뢰복계도 보면 음요가 5개야. 양요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음요 5개가 사실은 오른쪽에는 음의 기운이 영향을 준 거야. 이미 넘어간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도 지뢰복계는 양이고 천풍국계는 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서는. 자, 마저 좀 더 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양에는 음이 있고 음에는 양이 있어서 양쪽의 변, 동쪽과 서쪽의, 그러니까 그것이 교역, 여기는 교역이라고 나옵니다. 서로 교차해서 바뀌는 것이 각각 상대가 있으나 그 실상은 이것이 저쪽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말하고 설명하기엔 방편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문장은 어땠어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 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동쪽의 음액은 동쪽에는 본래 서쪽에 있는 것이 온 거고 서쪽에서 양액은 동쪽에서 온 거다 이러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양변의 교역한 게 각각 상대하나 그 실상은 여기 있는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왕래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죠? 모순된 게 아니라 다만 그 현상을 설명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설명 저렇게 하는 건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뭐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고 다만 그 상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 이런 말이에요. 그 상이와 같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그러나 성인이 당초에 또한 이와 같이 임진이 이와 같이란다. 이와 같이 사량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 개의 음액을 그리고 또 한 개의 양액을 그려서 매번 각각 2개씩 생겨나고 또 한 개의 양유에서 또 한 개의 양, 한 개의 음이 그려지고 또 한 개의 음에서 또 한 개의 양 계속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이와 같이 더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1에서 1개에서 2개,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8개, 16개, 16개, 32개, 30개, 64개가 되어서 이미 완성된 것에서 곧 이것이 재정, 가지런하게 된다. 고루 그렇게 다 정리정돈이 다 될 것이니 이것 모두 다 이거는 천지 본연의 묘미가 그 천지자연의 묘미가 원래 이와 같지만 다만 대략 성인의 손을 빌려서 획 그려낸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의 마음이 직접 괴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은 하늘이 성인을 대신해서 성인의 빙의를 해서 대신 그리겠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귀신이 직접 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빙의해서 표현했다.
뭐 굳이 표현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죠? 이게 예. 이게 주사 말씀인가요? 아니면 소강절 말씀인가요? 이건 주자역입니다. 네, 주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주사가 된 거 알았습니다. 이용규 교수님도 입장하셨네.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중을 뚫고 이거 어떻게 오늘 지내셨대요? 오늘 운전만 한 6시간 한 것 같습니다. 왜 차가 밀려서? 네,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하여튼 뭐 차가 보통 1시간 올 거리가 어, 2시간 반이니까 2배 이상 걸리니까 어. 이래저래 어쨌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유, 고생했겠네. 하여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업 까먹기 있는 날, 전에 얘기하세요. 그 태안 수련원을 알아봤는데 어? 어, 태안 어, 수련대학교 태안 수련원을 알아봤는데 이게 어, 아직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어. 아예 폐쇄했대요. 헐.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아예 건물이 폐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당분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 지금 뭐 인하대 형편으로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어, 재단에서 지원되는 돈이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돈이 거의 여유가 없어요. 어, 지금 송도에다가 송도 캠퍼스도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이라서 어, 그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어, 태안수련은 거기에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 지금 현재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태안 수련원은 이제 아예 그냥 그나마 그때 한번 잠시 이용해 본 것으로 참 우리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게. 아니야, 뭐 이용규 교수 잘못은 아니잖아, 전혀. 좀 창피해서 그렇죠. 학교가 그래도 그 옛날에 그 경험해봤으니까 그걸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희가 2번 정도 이용했었죠. 그래도 근데 그 리스트에서 앞으로 할 리스트에서는 삭제가 되니까 좀 그러네. 좀 찹찹하죠. 저도 좀 찹찹합니다. 그게 그런 게 좀 좋았는데 되게 그러게. 그 이용규 교수 그거 매각하겠다. 너가 학교에서 돈도 없는데 그거 지금 뭐 학교 사정이 워낙 여러 가지로 안 매각하겠네. 좋아서 어, 여러 가지로 안 돈 좋습니다. 좀 모아, 우리가 돈 좀 살까? 모아놨다가 투자하면 되겠다. 우리가 사? 지역과학회도 사? 하여튼 좀 상황이 좀 그래서 하여튼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지? 뭐 그래도 뭐 2번이나 이용했으니까 뭐. 음. 죄송합니다. 수업을 끊기게 해서. 아니야. 예. 자, 그러면은 자 이어서 다음 나가겠습니다. 한 패를 빼고 그 다음에 그 교재는 181쪽입니다. 자, 이제 그 선촌된 얘기입니다. 주자와 그 제자와의 문답입니다. 이거는 그 질문하기를 이제 제자가 질문하기를 선천도주 복희도에는 자연의 상과수가 있다. 이게 마우스가 이상하게 발언하는 거지. 자연의 상과수. 그 천지자연의 그 상과수가 복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복희라는 분이 당초에 원래에 또한 그 당연한 거를 알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알았던 것입니까? 네. 그거를 당연한 거를 알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야 불견득 여하라. 여하는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를 불견득, 견득은 보아서 얻는다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를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하, 왜 그렇게 되는지를 불견득, 알지 못한 것이다. 그냥 알고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그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지. 이런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참 뭐라고 반박을 못 하죠.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하면 할 말 없잖아. 다만 원도는 이제 복희든 원도에서는 사자는 조금이라는 얘기다. 약간의 조작된 모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자, 약간 그 인위적인 조작의 표현이 있고, 또 이제 있고, 방도와 같은 데서는 단지 거현저 획. 왜 이상 마우스가 왜 잘 안 듣지? 마우스가 제각각이네. 어디 갔어? 다만 그 현저회 그 현재 현재 그려져 있는 거에 근거한 것이라. 거기에 근거하시니다. 요게 술록의 운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사실은 세 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옮겨 쓰다가 그냥 그 원문하고 이어 쓰다 보니까 같은 문장이다. 이건 전에 다른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에 세 주가 일리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순록의 말하기를 비교적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라고 이제 주가 돼 있는 거죠. 요 문장은 세 주에 있는 건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주자가 옮겨 이렇게 주자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도는 곧 복희대 원도는 곧 그 중간, 저 중간에 나아가서 양쪽 그거를 두 개로 꺾어. 그러니까 양절. 그러니까 두 개로 좌측과 우측을 꺾은 것이니라. 또 술록에 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주입니다. 세주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 술록에 말하기를 원도는 양쪽을 꺾어서 만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간 것이 곧 온 것이 기가 되고 이와 같이 간 것이 우가 되라. 기와 우가 차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네, 곧 그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당연히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희는 왜 여기다 토가 없지? 연이나 잠깐만 토가 생략되어 있네. 또 연이나 토를 달아야 되는데 토가 빠져있네. 연인. 그러나 복희는 당초에 태극 아래에 음양이 있는 거를 보아서 곧 여기에서 하나와 한 개에서 두 개가 생기고 또 두 개에서 네 개에서 여덟 개가 생기는 거를 알았다. 이와 같이 미루어 가매 곧 그거는 그런 모든 저 물사를 완성한 것이니라. 또 술록 요것도 세줍니다. 술록에 또 이르기를 불각성례라.
완성된 거를 되는 거를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했다. 곧 그거 못했지만 곧 그것이 정제 다 완성되어서 곧 재정 다 가진해야 된 거를 알지 못하고 저절로 된 것이라,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설명한 겁니다. 그 원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원도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다 한번 꺾잖아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일부러 꺾었던 거를. 이게 인위적인 거다. 그냥 꺾은 거를. 요 얘기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의 연장이다, 이거는. 예. 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자,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근엄하게 보시는데. 아니 하려고 할 말이 많은데 뭐 그만. 이게 하늘의 그 뜻이고 주자수 이제 이것이 무슨 말씀하세요? 예. 아니 하늘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라 하니까 거기다 뭘 더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요. 아, 인위적으로 안 했는데 저렇게 됐다는데 뭐라고 응. 하겠어. 근데 그게 하늘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면 더 이상을 더 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초장에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음. 그리고 약간의 조작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다. 어제 조작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예, 원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선 순서대로 여기서 꺾어서 반대로 했잖아요. 그죠? 요거 조작. 이걸 조작이라고 표현한 거. 근데 횡도는 어때? 그 횡도는 쭉 이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작이었고 이것만 조작이 있었던 거지. 한번 꺾었잖아요. 이렇게. 그지? 요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뭐 나머지는 그 천지자연도 저절로 된 거야.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하겠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 천지 자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신비화되는 거고, 그 복희도를 이렇게 그려낸 거는 결국은 소강제의 어떤 발견을 해야 그 발명이거든요. 발견을 해 있었던 건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원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왜냐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그 64개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게 64개라는 것이 음양의 어떤 이진법이거든요. 이진법이 6번 나열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칭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전에 이전에까지는 상수학을 하는 쪽에서는 전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소강절이가 보니까 이걸 착착 배열을 해보니까 이 원도라니까 너무 우리 원장님 좋아하는 말로 아다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사실 왜냐하면 금방 말한 이진법의 6번의 변화랑 불연적으로 대칭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서는 인지력이 떨어졌던지 어쨌든 몰랐던 거고, 소강제는 이걸 발견한 거죠. 있었던 거니까. 발명은 아니죠. 그걸 어떤 로지컬하게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건데, 저는 여기 뭐 복희가 뭘 의도를 했다.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신화 사상, 그 복희나 뭐 요순의 어떤 신화 사상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소강기도 이걸 발견했지만 이거에 어떤 근위를 내가 발견해서 이렇게는 근위가 서질 않으니까 성인의 그 천지가 그렇게 한 건데 성인의 어떤 손을 빌 때 이게 결국 여기 성인은 이제 복희죠. 복희라고 하는 어떤 그 신화적 존재, 그 절대적 존재자가 해물에서 이것이 어떤 그 정통성이라고 해야 돼. 그 근위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이성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만 해도 이미 신석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 이제 청동기 시대 넘어오는 그 과도기인데 과연 그때 이 정밀한 어떤 사고를 이렇게 그 이전에 그것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신화적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계속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변력이죠. 뭐 이역도 있고 변력도 있고 불역도 있습니다만은 역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신다는 아까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는데 주역을 바라보는 눈 자체도 변화되는 눈으로 보는 것. 이것도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변혁이지. 그 기존의 어떤 했던 그대로 그 틀에서 조금의 변주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느 틀에서 또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주역의 더 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말씀. 한 말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박호연 선생님은 또 하실 말씀. 아니요,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네. 뭐 그럼 그렇다는데요, 뭐. 그럼 그렇다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은 아니, 저는 뭐 이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논법에 제가 좀 많이 그 동의가 되는지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신격화시키라든지 뭐 이런 자기들의 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그건 뭐 그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을 볼 때 이제 변역도 있지만 불력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역을 뭐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변역이다. 변하는 거다. 역 자체가 변하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 정자도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 변역하는 가운데 불력하는 게 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공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자석은 항상 가져요. 그죠? 옛날 술과 지금 술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똑같지 않죠. 안주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술자석을 하면서 그 대개 그 술자석에서 뭐 지켜야 될 뭐랄까 뭐 예의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옛날에 지금이나 비슷할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뭐 상대방 뭐 술에 취해서 상대방 뭐 칼을 휘두르 상대방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력이 있다고. 근데 술자석마다 술도 달라지고 안주도 달라지고 뭐 술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개울 가서 먹을 수도 있지. 그치? 변역도 있어. 그러니까 변역과 부력이 공존하는 거로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변역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어느 때는 부력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공존하는 속에서 서로 간에 견제되는 것이 총괄적으로 역이다. 이거를 불력을 도로 나아간다 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변역을 강조하지만 나중에 또 불력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균형 감각을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복희도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강령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그건 그때 또 뭐 논의하도록 하시죠. 또. 그 말씀이 놓은 김에 조금 뭐 나중에 또 그 논의할 거에 대한 미리 좀 그 선행학습이다 생각하고 그 변역이 있고 불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2역까지 있죠. 그게 이제 3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개사전에 그 노거든요. 그 뭐 아까 말씀 간이역 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2역이죠. 2역. 예, 2역. 슐리자. 2역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쓴 게 그거예요. 그거 2억. 아니, 그렇다고 치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가 보네. 예. 근데 지금 조금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황에다 지금 원장님 지금 말씀은 약간 그 조심스러운 부분 뭐냐면 어떤 거는 우리가 술자리에서 변화된 술의 종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예, 뭐, 나중에 되니까, 그거는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안 변하는 게 있다라는 것,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상황에 따른,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인데, 불역이라는 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적인 부분, 어떤 뭐 요즘 같으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 소위 말 진리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장 그 인류사에서 밑둥지가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이고 변혁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그럼 어디까지를 어느 것을 불력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저도 굉장히 고민인 게 뭐 예를 들면 팔개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 그거까지는 그거는 불변된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사실은 부력이 어디라는 걸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부력은 뭐다라고 정의한 거는 좀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우리 후학들의 어떤 몫인 것 같은데 과연 부력을 어떤 관점으로 어디까지를 부력으로 볼 거냐 가장 기본적인 원칙 요즘 같은 뭐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불변의 가치 이런 것을 불력으로 볼 것인지 물론 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영구 불변의 진리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불력이다. 그 원칙.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볼 때 불력이라는 거는 칸트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정업 명령이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전제되지 않은 목적으로서의 어떤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주역으로 보면 불력이고 변혁은 가은 명령이죠. 어떤 조건, 전제가 가정된 상황에서의 원칙, 이 가은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참고를 하셨다 나중에 우리 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강연 때 한번 또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제 좀 다른 걸 덧대 보면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발견하고 찾은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그걸 깨달은 거고 단지 그 진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그래서 그것들은 시대나 사람의 인지 수준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진실은 그냥 원래 있는 거 자체고 그걸 우리가 때가 낀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고 때가 끼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혹시 좀 대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서. 일례로 그 보살이, 미륵보살이 네. 어느 때는 노파로 현신하기도 하고, 나비로 현신하기도 하고, 동자로 현신하기도 하잖아. 네네. 다만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네네. 이것도 같은 논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불교적 좀 말씀을 하시니 거기다 조금 저 남은 첨언을 하면 내가 깨달음을 알았다고 할 때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깨달았던 자체도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그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불력인 거죠. 그게 이제 진리고 내가 깨달았다 어쨌다 하는 건 아직도 그 가는 과정에 구도의 어떤 과정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만 네. 그런 택당의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힘도 뭐 나가시죠. 불교도 공부하면 엄청나게 깊어. 있죠. 음. 평생 공부해도 못 듣다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하는 어쨌든 맞아요. 범주를 보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좋죠. 계속 시야를 넓히는 거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또 진도 나갈까요? 네. 네.
마우스보다 자판하는 게 훨씬 빠르다. 마우스가 이상하게 벅벅거리네. 이거를 참고적으로 이게 낙엽할 때 엽자죠, 엽자. 그런데 이걸 엽을 읽으면 안 돼. 섭을 읽어야지. 그럼 사람 이름인데 섭자가 되면 사람이요. 성씨가 섭명경. 어? 성씨가 될 때는 섭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잘못하면 엽을 읽으면은 망신사. 예, 맞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그 이름에 엽을 해가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섭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논어에도 적어놨거든요. 석공이 나거든요. 예, 맞아요. 이 논어에도 석공이 나오는데 그 석공은 아니고 역공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죠. 김종덕을 금종덕을 읽는 거랑 같은 걸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렇죠. 서변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변경이라는 사람한테 답변을 하면서 말하기를 선천에 대한 설명은 선천도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모름지기 먼저 64개를 가지고선 횡도 64개를 옆으로 횡도로 그렸단 말이죠. 횡도로 그릴 것 같으면은 진께, 손께, 국께, 지뢰복께, 천풍국께가 정제 중간 딱 중간에 그래서 64개를 옆으로 쫙 늘어났다면 한가운데 이제 진소는 이제 8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지뢰복께, 천풍국께는 64개 기준이죠. 그럼 딱 한가운데 있으니 이거는 진께와 복께, 진께와 지뢰복고로부터 각해 그 뒤로 물러나서 가서 이지어 건께 이르고 곧 그 손께 국께로부터 또 이 순행 앞으로 나아가서 이지어 곤에 이를 것 같으면 곧 그거는 원도가 이루어져서 추나 추동과 회사 현마 이건 다 알죠? 금음의자 금음달 sak은 초하루 삭 현은 상현달 망은 그 보름달 주야 혼단 낮과 밤 혼은 이제 저녁 혼자 아침 단자 그래서 결혼할 때 이 혼자를 쓰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을 저녁 때 하는 거거든. 근데 요새는 낮에 해야지 결혼을. 결혼은 요 저녁 혼자 계집야자 쓴 것뿐이거든. 계집야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주야 혼단이 모두 다 차례 순서가 있게 되는 것이네. 이거는 원도와 횡도 원도의 대지 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좌측 좌방 원도의 좌측 192개의 효는 모두 다 양이며 오른쪽에는 192개의 효는 또한 모두 그 음의 근본을 했지만 본래 음이지만 곧 그거는 대망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서로 점대칭이 되는 것으로서 교상박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차에서 서로 박역 여기도 아까 박역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두루두루 넓혔단 말이죠. 확대해서 바뀌었다. 서로 확대 재생산에서 바뀌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만약 그 중간에서부터 일어나서 양단으로 향하고 다만 종두지미 머리를 쫓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갈 것 같으면은 이러한 등류는 모두 다 불가통 통하지 않게 될 거죠. 약은 요까지 걸리는 거네. 그지? 자, 만약 약하면은 if야 if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뭐뭐 하면 그래서 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와 같이 미루어 갈 것
같으면은 당연히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자견득, 견득하면요, 그 수거야. 그냥 저절로 안다, 뭐 이해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자는 스스로 당연히 저절로 이해하게 될까, 저절로 당연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사실은 이거는 뭐 말은 되게 거창한데 아주 심플한 거야. 이건 뭐냐면은 횡도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그 뭐야, 음 지뢰복개, 그러니까 천풍국개, 뭐 이렇게 딱 해서 곤게 이렇게 나가는데, 횡도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딱 나눠서 했더니 어떻게 돼? 요렇게 하고 요소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다가 천풍국개가 여기 배속되고 지뢰복개가 여기 배속되더라. 뭐 이 얘기야 사실은. 결국은 이 횡도를 딱 가운데 있는 거를 잘라서 원을 그려서 한 거다. 이랬더니 기가 맞더라. 이 얘기를 폼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참, 옛날엔 이거를 질문하고 답한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땐 뻔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답변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땐 이것도 대단한 거로 인식을 했나 보지. 지금 우리가 공부의 연장이야 사실은. 횡도와 원도의 차이. 원도는 이렇게 잘라서 넣은 거다. 이 얘기를 거창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자,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과. 오늘 팍팍 끝내자.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선천도, 후천도, 선천도는 뭐 복희도를 말하죠. 선천도는 곧 그 복희도의 복희의 본도 본래 그린 그 복희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복희도고 소광절, 소광절이 스스로 우리 자작극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든 바가 아니다. 소광절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건 그 복희의 원도다. 그러니까 그 소강절이 설명은 했지만 복희도를 소강절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말은 없으나 복희 때는 이제 글씨가 없었으니까, 문자가 없었으니까 말은 못했지. 말은 없었으나 이해 심각, 매우 매우 넓은 거를 소해 담고 있으니, 다 갖춰진 바가 매우 넓으니, 소에 해당되는 바가 매우 넓으니, 무릇 지금의 역 가운데, 지금의 그 역에서는 일자 하나의 글자와 하나의 그 의미라도, 명분이라도 무불자기, 그 가운데서 기자 유출, 그 가운데로부터 자기주 그 가운데로부터 유출 나온 것이 아닌 바 같다. 무불하면은 부정부를 부정이잖아요.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다 모두 그 가운데는 어디죠? 복희도라는 얘기죠. 복희도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다, 사실은. 비록 복희 씨가 글을놓고 그냥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기에 이게 다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자가. 주자의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그럼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복희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계속 아직 뭐 정설이 없습니다만은 복희가 과연 8개만을 뭐 그것도 이제 전설이든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일단 익히 문서화되어 있는 걸로 보면 복희가 8개를 그렸다라는 설과 복희가 64개를 그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지금 주자는 복희가 64개를 그렸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주자만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라 그죠? 이 당시 다 이렇게 예. 생각했어. 다. 아니 이때도 복희가 8개만 발견했다 아니면 64개를 했다 뭐 갑론을박을 일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주자는 일단은 64개를 복희가 했다고 하면서 여기 사실은 제가 좀 딴지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선처는 뭐죠? 복희 본도고 비소강 소자작 그러니까 소강절로부터 놓지 않았다 소강절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주역의 소강절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게 되면 그 근위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부분도 있냐면 어떤 소강절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상수학파라고 해서 의리학파에서는 상당히 배척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것이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거는 소강절의 것이 아니고 복희도로부터 놓았던 거니까 그 위에 우리가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위로부터 놓은 것이니까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그런 면서 64개의 방위도에 대한 어떤 근위를 소강절의 것이 아닌 그 위의 근위로 이제 올려버리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뭐라 그래야 돼 행간에 그런 그 뭐라 해야 돼 이게 근위를 주기 위한 소강제를 분명히 발견한 게 맞는 건데 그럴 것 같으니까 아주 주자 선생님은 소강절이 자자한 건 아니다라고 원래 좋은 것들은 다 위로 갖다 붙이는겨. 그래야 권위가 서는겨. 근데 그게 과거 신기하네. 같으면 충분히 그게 인정되는 전 논리 구조고 방식이지만 지금 현대사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선을 그을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과거에 근대 학문과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근대 학문과 계몽주의 이전에 그 학문의 접근 방법의 차이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고 또 이성은 계속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씩 발라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주자는 결론은 소강절 걸 많이 받아들이면서도 소강절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사실 소강절에서 다가왔거든요. 자기 모순입니다, 사실은. 뭐 딴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박 선생님 하실 말씀. 우리 이 교수님 하실 말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쉬었다 할까? 그러시죠? 예. 그럼 예, 그렇게 하시죠. 예.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네. 자, 잠깐. 네 분이네 보니까 누군가 또 어? 이구나. 뭐가? 이경혜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네 오늘. 아직 안 들어왔네. 항상 들어와 계시는데 소리 없이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 하여튼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듯이 권 선생님이 보시는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영웅을 만들고 또 그걸 무엇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면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꼭 한 방향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게 어떤 논의에 집중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반대급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는 뭐 그렇지.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고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 음, 골동품 책이 진본이냐 아니냐 사본이냐 이걸 중시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나는 책이 진본이나 뭐 복사본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 책이 진짜 오리지널 책이냐 아니면 이렇게 복사한 거냐 진품이나 위품이나 이걸 또 중시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시각이 이제 물론 이제 다 필요하겠지 하지만 이제 그 스타일상 나는 이제 그 역사학자나 서지학자가 아니거든. 이걸만 네.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내용의 일관성, 내용에서 더 아는 걸 난 더 중점으로 보는 거고. 네, 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진짜 뭐 언제 나온 거냐, 누구 거냐, 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 네, 네, 그쪽 파트도 있어, 그거는. 네, 네, 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것도 근데 이제 되게 동의합니다. 예. 그 이제 제가 굉장히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그 뭐 답을 못 얻고 있는 게 첫째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게 이제 발굴된단 말이죠. 뭐 지금 노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5천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2천자밖에 안 됐던 것이고 그 노자의 우리가 일반 노자는 그 유교하고 유학하고 대척점에 써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노자의 초간본에 가보면 2천자에 원래 보면 전혀 그런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양쪽에 뭐 어떤 대척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노자의 그 본사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오면 이제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진본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상을 그런 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필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자본이요. 그 노자본이요. 그럼 왕필본이 그거로 나는 노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 놓은 이천자의 그걸로를 노자의 기본 정신을 볼 것이냐 이 따라 가지고 노자를 보는 관점이 틀려져 버리고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항상 고민인 게 과연 이걸 어느 쪽에 중심을 둬야 저도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도 이제 헤매고 있는 과정이죠. 두 개를 혼합해서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 철학을 세우려면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왕필본의 나는 노자로 그걸 노자의 중심 철학으로 보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우리도 자기 입장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고 하여간 저도 계속 지금 고민이에요. 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지금 우리 주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도 뭐 맞아. 놓겠습니다만은 뭐 그, 뭐죠 수화 불상석이라고 하는 건데 왕대본에는 불이 안 입을 자가 없단 말이죠. 상석이다. 이렇게 보면 상석으로 볼 것인지 불상석으로 볼 것인지 이건 어떤 고고학적인 문제나 서지학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철학적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하면 솔직히 네. 저는 맞는데 그 이제 사실은 뭐 권생 그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 이랬을 때 나는 고고학자가 아니거든. 그거를 일일이 내가 찾아서 진위 여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대한 장점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은 누가 이런 말에다가 고각을 얘기하면 그 계속 시들리다가 내가 진위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내가 판단이 안 된다고. 무조건 이 말하면 저거 저거. 그럼 시들려 버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제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뭐 갑골문이다. 그럼 갑골문을 직접 내가 보고 판단한 내가 이게 틀렸나 맞았나고 알 수가 없거든 내가. 누가 보고 하면 그런 게 더 알지.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 그 말씀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도올 선생 옛날 강의 들으면서 야, 세상은 철학가가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작가가 만드는 거다. 이 성경도 완전히 이게 드라마 이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없다. 철학이 아니다. 그건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뭐 노자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극적 반전과 이런 서로 이런 것들을 잘 각색해서 원래 본연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싹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할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를 철학적인 요소들보다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쌓아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성경 그걸 들으면서 야 이런 드라마가 없다 진짜. 음. 그래서 지금 일종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많은 이런 그 철학적 논쟁들도 어찌 보면 아까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옛날 것들이 좀 계속 다 발견이 되니까 그러면서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저는 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각색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일례라 불교가 그래. 음. 불교가 이제 초기 원시불교가 있잖아. 인도에.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중국으로 와서 상당 부분 중국식으로 변한다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용어나 뭐 이런 거는 쓰지만 그 개념들이 많이 네. 업그레이드 한번 돼.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어떻게 보면 변형이라고.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우리나라로 또 한 번 더 변형이 되거든. 또 한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문에서 막히니까 음. 직접 이제 해마다 해서 직접 그 원시불교의 빨리어로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네. 그래서 불교 원래 경전이 이거다라고. 음.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공부하다가 막혔을 음. 때는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은 다 무시돼 버리고 음. 오로지 그 원시불교에 그것만 매달리게 돼. 막혔을 때는. 음.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안 생기네.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불교 공부하는 사람 보면 이제 그거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과연 이제 어느 게 옳다 틀리다 이걸 내가 말할 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뭐 다 필요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이제 그 볼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불교계는 참. 그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그거를. 그 불교가 그렇죠. 사실은 선불교가 중국에 인도에는 있지 않은 중국만의 어떤 새로운 또 도교의 영향하에 생긴 새로운 좀 불교니까 그래서 육조 해능 그러잖아요. 이 아주 골 때리는 게 달마가 1조고 6조가 해능이라고 하는 그 왜 조를 그러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1조는 부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가습이 되나요? 뭐 안한 존재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6조를 세웠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중국적인 어떤 자기 좀 많은 고유성이고 또 어떤 면 한편에서 보면은 자기 우월성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또 불교가 있다라고 하면서 6조라는 전혀 인도 있지 않은 종교를 새로 생겨가지고 달마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그렇다고 선불교 불교가 아니냐? 아니야, 클 수도 없거든요. 분명히 불교적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문화의 발전이거든요. 추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결국은 저는 이럴 때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역사가가 사료를 쓸 때 어느 걸 쓰느냐. 오늘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오늘 우리 이 주역 공부한 이 모임을 사료의 중요한 가치로 쓰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오늘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중요한 어떤 사료로 선택할 결국은 공부도 어쩔 수 없이 시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자학도 왕필본의 노작을 볼 것이냐, 최근에 논한 초간본을 볼 것이냐. 대신에 자기는 입장 분명히 해야 돼. 나는 어느 걸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그 노자 철학이 왕필본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우리 동양학은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 한 700~800년 정도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인문학을 발전시켰다고요. 그걸 발전시켰는데 전혀 다른 과거에 전혀 다른 원본이라는 게 하나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인간이 1100년 동안 만들어 갈고 닦아는 그게 뭐냐 이거 바보 그런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걸 그대로 의미가 있게 인류사에 발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고전이라는 맹목하에 있었던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본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 그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이 있는 거죠. 철학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관점 하에 자기 나름대로 정합성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학설, 너는 왕필봉 갖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틀렸어. 너는 초간본도 보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학교에서는. 무식한 놈. 옛날 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더 최신 U 버전이 나왔는데, 근데 9버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거는 그것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인 관점에서 보니까 뭐 유교와 노사학하고는 전혀 어떤 대칭점이 아니고 융합되고 있는 걸로 나는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지사 선택하는 거고, 대칭점에 있는 사람은 또 대칭점에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니는 신상도 보지 않고 구상품 가지고 옳다는 것 가지고 아직도 그걸 보고 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원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많은, 지금 여기는 전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그 어떤 출토 학문, 어쨌든 우리는 좀 주자가 선 1200년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1170년대 1170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어떤 변화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면 별 무리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이 책이 갖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이 이게 되니까 뭔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뭐 어렵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교수님, 답이 좀 됐나요?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니. 사실은 아니, 저런 고민할 때가 엄청난 공부했을 때 얘기거든,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방향성의 문제에서 걸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대단하십니다. 뭐 저는 더욱 김 원장님한테 감사하죠. 그 원본을 한다는, 원전을 공부한다는 힘은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뭐 교양으로 지금 보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이제 이걸 학문을 이제 보는 이제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본을 갖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그 파워죠. 누가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주장이 설자, 주자의 어떤 주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원전이 주는 무한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불력이지, 불변의 가치, 원전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 항상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서양 철학사도 다른 사람의 정리되어 있는 걸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보지 못한 부분 누가 치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전을 보면 더 다른, 이 사람이 추격하는 것보다 또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추격한 그 사람의 어떤 논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원전을 봄으로써 내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어떤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공부할 때 제가 딴지를 걸더라도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 입장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건 원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지금 이제 권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원서를 보니까 이 힘은 엄청나게 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거 다 진짜 원서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주작을 비판하더라도 알고 비판하는 거다. 원전을 보고 비판하는 거다고. 예를 들어 제가 주작을 비판하는 글을 하나 썼으면 내 글을 인용한 그 사람과 내가 원전을 보고 하는 거 땅 차이죠. 그 힘이라는 거는. 그리고 좀 더 맥이 정확하고. 그게 뭐 원전의 어떤 힘이라는 건 원래 원전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불교도 그렇잖아요. 원전을 보기가 힘드니까 빨라은가요? 그 뭐 원래 그 빨라은가 뭐 그거를 자꾸 이제 보고 빨리요. 빨리 하는 거 그걸 보고 자꾸 원시 불교에 쫓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 어떤 분 멋있는 거지. 어떤 분 멋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원전을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불교 철학의 그 깊이, 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불교가 다시 한번 선불교가 되면서 또 그 뭐죠? 그 한자가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 그게 굉장히 철학에서 작용하거든.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철학적 깊이를 훨씬 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1차, 2차, 2차, 3차 그 결집이라 그러죠. 그때까지는 그 글이 없었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인이 성인의 말씀을 글로 쓴다는 것이 불경하다고 보고 글을 하치로 보고 부두로 전해되는 걸 가장 높은 가치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한 2, 300년까지 결집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기서 파생돼 갖고 중국에서 한자 문화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고유한 중국 문화가 접목되면서 했던 그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제 얘기했으나 그 원시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 한문을 못 본다. 원서를 한문으로 된 불경을 못 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원시불교 공부한다고 해. 아니 근데 태도 원료를 뭐 달랐습니다. 쫓아간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번역된 거라도 보면 되잖아요. 그게 달라. 번역본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 그럼 할 수 없고 그럼 각자 취향이긴 한데 근데 아주 착각이 하나 빠지는 거는 원료를 안다고 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 그게 그렇지. 굉장한 독설이죠. 예, 굉장히 독설. 그 아성에 빠져. 되게 이제 원시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되어버리죠. 어쨌든 그 원서를 봐야 되는데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빠르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할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을 그좀 기분 기분 나빠하지 나빠합니다.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들끼리 얘기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그 원료를 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분명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원효대사라든지 진흥에서 보조고사 그 많은 사람들의 경서가 있고 그 공부한 게 있는데 몇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거를 다 버리고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그냥 하고선 그냥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 전통 사상을 다 부정하는 거야. 부정이라보다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기야 그 엄청나게 심해. 불교 공부한다는 스님들 중에도 원서를 제대로 본 사람 몇 명 안 돼.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드물어. 근데 그리고 번역 작업은 좀 돼 있지 않나요? 어? 번역 작업은 안 돼 있나요? 아이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거의 못하고 있어.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문 우리 사서삼경 그 원서보다도 더 어려워. 불경이. 어렵겠죠. 그렇겠죠. 따따블로 더 어려워. 그거는. 그러니까 용어 그런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영어, 제가 이제 아는 스님한테는 그 영문 작업하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땡든 스님한테 들은 말씀은 이제 지금 그 두 분에서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원서를 볼 줄은 모르니, 그리고 이제 원론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되게 다양하게 카피를 반박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 많은 정보들에 자기가 정확한 적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원서가 중요하다, 원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더 충분히 동감한 내용입니다. 썬루프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이 원서에 어쨌든 좀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또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일단 원서에 충실하게 해서 좀 보완하시려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부하자는 입장이고 이제 우리 권 선생님께서는 그 원서도 어쨌든 이런 방향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초같이 이제 드러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맛이 더 납니다. 앞으로 건감추 되겠네. 이기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아, 이경 선생님 들어오셨네. 아마 운전 중인 것 같아. 아까 좀 아까 그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렸는데. 아, 자, 그러면